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드디어 FMC 회의가 끝이 났고요.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오늘 오랜만에 한 5시쯤 일어나서 미국 증시랑 파월 의장의 발언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는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얼마나 매파적이냐 아니면 이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했느냐, 금리는 75bp로 올릴 것이냐, 100bp로 올릴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100bp로 올렸다면 시장은 아마 뭐 3에서 4%가량 급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75bp, 어제 75bp로 인상을 했죠.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감에 의한 반등이 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75bp를 올리니까 어제 이제 시장이 요동을 쳤죠.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1.8%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결국에 전저점을 보러 가나 싶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어젠가 엊그제 방송에서 역시나 뭐 뭐든지 희망사항이잖아요. 제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뭐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가다가 죽는 것보다 이왕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서 쌍바닥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돌아 나가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증시도 오늘 오전에 충격이 있었지만 오후 들어가지고 반등이 꽤 세게 나오면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바닥을 잡았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결국에는 이 추세 안에서 뭐 있는 거죠. 이렇게 반등 눌리고 반등 저항 반등 저항,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여기 추세 상단을 맞고 이런 식으로 살짝 또 밀릴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이제 N자 파동으로 하락하느냐 아니면 이쯤에서 좀 이렇게 잡아주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 이제 대바닥을 잡아 나가느냐는 아마 2주 후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에서 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일단 큰 이벤트를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물가지수 전까지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얼마만큼 극한으로 이제 치닫느냐, 뭐 진짜로 핵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일단 큰 이벤트를 지나갔으니 이 다음 물가지수 전까지는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악재나 뭐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정도쯤에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흘러가다가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추가 급락이 나오느냐 좀 반등세를 이어가느냐 이렇게 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지수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렌트비인데, 주거비인데, 이게 이제 떨어질 생각을 또 안 하고 있고, 이 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 및 원자재일 텐데, 지금 전쟁 때문에 다시 유가와 원자재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다음 달 발표될 물가지수가 이제 한 달 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아리송한 상황이다. 전쟁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10월 발표될 물가지수는 괜찮게 나올 수 있는데 11월 발표될 물가지수는 또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야,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장을 맞이할 때마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 그래도 아직 시장은 뭐 이제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기 상황이 좋진 않지만 시장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악재들이 좀 거쳐가면서, 예를 들어 전쟁도 지금 거의 극한에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뭐 동원령까지 내렸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느 쪽으로든 조금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기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나 물가에 대한 시장의 어떤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 악재가 좀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언젠간 해소가 될 텐데 그때쯤 해가지고 또 시장은 굉장히 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뭐 고객님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 내가 이제 주식을 하는 그 비중이나 장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조절하는 것은 좋으나 장이 안 좋다고 아예 시장을 떠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장을 좋을 때 참여했다가 안 좋을 때 떠나 있고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시장 흐름을 몸으로 느껴야 되고 그런 어떤 뭐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포르쉐 IPO 테마 나왔을 때 그리고 애플페이 테마 나왔을 때 제가 보통 이제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봉 딱 뽑은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죠. 아, 이거는 재료가 큽니다. 좋습니다.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 뭐 단발성으로 죽기보다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수 있을 만한 파동이 전개될 확률이 높은 테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오랜만에 어제 이제 뉴스 보고 딱 이제 감이 좀 오긴 왔는데 이제 삼성에서 ARM 인수를 위해서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 만난다라는 좀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좀 일정이 일단은 있어요.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이 방한을 하면 그때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음 달이면은 뭐 정확한 기일은 안 나왔는데 뭐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은 남아 있으니 이 종목이 시세를 내기에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의 어떻게 보면 한 100조짜리 인수인데 물론 이제 단독 인수로 갈 가능성보다는 컨소시엄을 뭐 구성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재료는 굉장히 크다. 라고 봐서 넥스트 칩이랑 지금 이제 일단 뭐 가온칩스를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넥스트 칩이 대장으로 일단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얘네는 매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성 TPC랑 우림 PTS는 아니에요. 삼성 M&A랑 그냥 같이 껴놨던 거고 얘는 이제 로봇 관련 M&A 관련주였고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ARM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칩 대장, 가온칩스 2등주, 코아시아 3등주 이렇게 일단 되는데요. 시간에서도 지금 뭐 가온칩스가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얘네도 역시 저번에 포르쉐랑 뭐 애플페이 말씀드렸을 때처럼 종목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크다, 테마가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넥스트 칩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제 재료가 약한 애들은 대장만 가고 비리비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넥스트 칩 상 들어가고 지금 가온칩스도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 역시 먹히는 재료고 앞으로 시세를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좋은 테마가 하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 테마의 두 가지 요소는 뭐예요? 종목의 확산 그리고 순환매. 이거만 알아도 사실은 테마 좀 애매한데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넥스트 칩이 오르면서 뭐 단기 과열 한 개 뜨고 두 개 뜰 때까지 시세가 아마 나겠죠. 그리고 나서 가온칩스나 코아시아가 2등주에서 대장주로 순환매가 돌고 또 3등주가 대장주로 순환매 한 번 돌고 이러면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 또 시세가 마무리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추적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뭐 가다가 뭐 뉴스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뭐 막 내일 뭐 시가에 막 비중 다 태워버리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테마다라는 표현을 쓰지 뭐 얘가 뭐 내일부터 뭐 이렇게 달린다는 없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 위주로 공략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곡해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스캘퍼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참 제 좋아하는 테마거든요. 워낙 얘네는 한번 뽑으면 힘이 너무 좋아서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는 애들이라서 또 얘네가 올라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료줄 뭐 저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제 대주산업이 살짝 힌트를 주면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 만들어 놓고 어제 이제 갭 띄워 놓고 뜬봉으로 매물 소화하는 캔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물가 지수 발표가 이제 다시 또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뭐 전쟁 때문에 특히 조금 더 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뭐 시장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재점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사실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한 번만 또 쳐줘도 금세 또 이렇게 전고점까지 간다거나 넘을 수도 있으니까 2주 후에 물가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얘네는 진짜 전고점 한번 뚫고 갈 수도 있죠. 어찌됐건 우리는 뭐 홀짝 배팅으로 그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기간인 거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롤링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히 얘네들도 괜찮을 수가 있어서 저는 대주산업을 대장으로 봤는데 뜬금없이 또 한일사료가 오늘 역시 대장은 또 대장인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내일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기면서 갭을 띄우고 거래량이 아마 더 터지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아마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121선 위에 그리고 여기 전고점 이 저항대 안에서 롤링이 좀 나오는 구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료주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멘트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이제 뭐 포스코 반사이익 재료는 한물이 이제 조금 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현대제철 파업 재료로 이날 급등을 시켰어요. 근데 얘가 이제 롤링하는 걸 보시면 뽑고 원위치까지 죽여놓고 다시 전고점 넘기면서 뽑고 고점에서 이틀 동안 거의 20% 넘게 원웨이로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음봉 2개 나오면 한 번에 이렇게 말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내릴 때도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잘 돼 있어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이래요. 근데 이날 이제 9월 20일 화요일에 기준봉을 보면서 든 생각은 야 이거 종목 끼가 너무 좋다. 얘 일 한번 낼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뭐 일 낸다라고 해서 얘가 뭐 얼마나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재료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종목의 끼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재료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제철이 또 오늘 파업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또 이제 오르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으로 뽑고 죽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 띄우고 10,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뭐 이런 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갭 띄우고 10,000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맞고 이런 식으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뭐 10,000원 근처에서 또 물량 털어먹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물론 이제 제가 참 좋아하고 애정하는 이 기준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주도 대장주가 처음으로 기준선이 닿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반등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사실은 처음으로 이 기준선에 닿는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 확률은 높다라고 봤으나 아무리 대장주라고 해도 시장이 예를 들어 뭐 급락이 나오면서 무너지는데 얘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너무 좀 시세가 많이 나서 고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장이 만약에 FOMC 회의에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개파락을 0.14%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지켜주려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했죠. 얘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반등 한번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저도 추적을 좀 하려고 하고요. 얘랑 지금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차 전지에서 오늘 큰 반등 나왔던 금양이랑 미래나노텍도 보시면 금양이 물론 얘는 뭐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기준선에 아예 그렇게 닿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워낙 원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기준선에 완벽히 닿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줘요. 이번에도 기준선에 완벽히 닿진 않았는데 살짝 위에서 희한하게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키죠. 그리고 나서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금양에 비하면 이제 약간 이제 이등주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큰 반등 후에 처음으로 기준선 닿는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시장이 급락해도 밀리지 않고 오늘도 보시면 시가 개파락했는데 바로 말아 올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에너지도 지금 기준선 자리라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와 진짜 미친놈은 미친놈이다. 야 이런 자리에서 이 시세를 내놓고 여기서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땡겨놨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기 다시 넘기기는 솔직히 무리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 정도 힘이면 진짜 또 넘길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제 말이라고 뭐 100% 맞는 것도 아니죠. 뭐 50대 50이에요. 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 이렇게 좀 크게 나와주면 야 이거 또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야 여기까지 넘기는 구간에서 접근한다?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좀 보수적이라 무리가 있다. 아니면 진짜 완벽히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을 해버리면 그때 생각을 해보겠지만 야 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돌아나게 하면은 차라리 이런 흐름은 나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략하기에 조금 너무 고가권이다. 뭐 미래나노텍도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 번은 쳤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2차 전지도 분위기가 또 살아나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또 급하게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뭐 시장 반등하면은 얘네들도 최소한 뭐 전고점까지는 또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풍력 애들이 좀 강했습니다. 야, 저는 오늘 뭐 아무튼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고점 맞춘 거 빼고 제가 이날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급락 일단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제 예측이 좀 빗나가네요. 예. 전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이 정도에서 잡아주는 느낌이고 풍력도 흐름 이 정도면 이제 꺾인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오늘 갑자기 또 와 진짜 얘도 보시면 이렇게 요 추세를 뚫고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면 풍력도 진짜 지켜봐야 되는 애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뭐 CS 베어링이랑 근데 제 눈에는 CS 윈드가 제일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가장 그 기업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해서 제 눈에는 CS 윈드가 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뭐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은 또 여전히 그냥 시장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그래서 1파, 2파, 3파로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는 제가 기술적 반등 가능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고 뭐 기준선을 제가 참 애정하는 선이잖아요. 시장의 주도 대장주가 기준선에 닿았을 때 반등 확률 솔직히 저는 한 뭐 80%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종목을 근데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반등이 일단은 조금 나와줬고 요 정도는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고 봐서 여기서 또 롤링 좀 치다가 한 번 정도는 더 쳐주지 않을까요? 뉴스도 아마 좀 풀게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에텍 TN이라 이런 애들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견고하고 뭐 지금으로서는 한국정보통신이랑 에이텍 TN 뭐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르쉐 IPO 애들도 야 이것도 심상치가 않네요. 뭐야? 방금 봤습니다. 얘 또 시간에서 땡기고 있네. 단기화열인데 갭 뛰고 또 밀었다가 뭐 이렇게 롤링을 좀 할런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시원하게 한번 뚫어줄런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단기화열 때문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롤링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파동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일단 시간에서 지금 일단 땡기고 있고 4,100원. 야, 이거 진짜 넘기려고 그러나? 내일 한번 얘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5,000원 구간을 뚫어줄지 이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자율주행이랑 로봇들도 상당히 강하죠. 오늘 장중에 보는데 로봇주들이 진짜 거의 시장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만큼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봇주 애들은 시장 반등 나오면 한번 타이밍 와서 땡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유일 로보틱스 요 정도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도 요 구간이 굉장히 신뢰도 있는 바닥의 구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